장윤진 씨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기사이자 행동대장 예림역에 안은진 씨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앙 바라봐 주시고요. 네, 살짝 좌측도 바라봐 주세요. 네, 그리고 우측 바라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내려가 주시고요. 그 다음 이무생 배우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무소불위 권력을 자랑하는 총책역의 이무생 씨가 입장합니다. 이무생 로랑에서 나쁜 빌런 역할을 맡았죠. 네, 먼저 중앙 바라보겠습니다. 네, 살짝 좌측 바라봐 주시고요. 네, 그리고 우측도 바라봐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장윤주 배우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돌 혼모가 취미인 추진역감 숙자 역의 장윤준 씨입니다. 네, 중앙 바라봐 주시고요. 네, 좌측 바라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측도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박병은 씨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직접 제보를 해왔던 사실을 믿지 않는 경찰 박 형사 역의 박병은 씨입니다. 네, 중앙 바라봐 주시고요. 네, 좌측 바라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측도 바라봐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염혜란 배우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고난 눈치 코치의 중국어 실력으로 덕희의 추격을 돕는 세탁공장 동료 복림 역을 맡았습니다. 네, 중앙 바라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좌측 바라봐 주시고요. 네, 그리고 우측도 바라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명 배우님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 후 첫 복비작인데요. 사기 피해자 덕희에게 구조 요청을 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재민 역을 맡았습니다. 네, 중앙 바라보겠습니다. 네, 좌측도 바라봐 주시고요. 네, 그리고 우측도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라미란 배우 개인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한 통에 전 재산을 잃은 평범한 시민 덕희 역의 라미란 씨 입장하고 있습니다. 네, 중앙 바라봐 주시고요. 네, 왼쪽 보겠습니다. 네, 오른쪽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이어트 실패를 했지만 보정에 많이 신경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대로 계시고요. 이제 공명 배우님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중앙 바라보겠고요. 네, 하트. 네. 네, 그리고 좌측도 살짝 봐주세요. 네. 네, 우측도 바라보겠습니다.
우측은 보라트로 할까요? 한번. 보라트.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배우님들 먼저 올라와서 배우 단체 타임, 포토 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4년 첫 극장가를 책임질 팀 덕희입니다. 아까 착석했던 순서처럼 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조금만 더 붙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네. 그 밑에 표시 있는 자리에 맞춰서, 네. 조금씩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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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 바라보겠습니다. 다 같이 화이팅 포즈로, 네. 네. 좌측 바라보겠습니다. 네, 우측도 바라봐 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박용주 감독님 입장에서 전체 포토타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이 중앙에, 라미란 배우님 옆에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다 같이 네, 화이팅 포즈로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 바라봐 주시고요. 네. 네, 살짝 좌측 바라봐 주시고요. 네, 우측 바라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 바라보고 시민 덕희 화이팅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민 덕희 하면 같이 화이팅 해주세요. 네, 영화 시민 덕희, 네, 화이팅, 네. 네, 호흡이 안 맞았으니까 다시 한번. 양손으로 하시죠. 네, 네, 양손, 네. 영화 시민 덕희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영화 시민 터키는 1월 24일 극장에서 개봉합니다. 네, 착석해 주시고요. 네. 네, 오늘 2024년을 여는 통쾌한 추적극 시민 덕희가 기자님들께 첫 선을 보이는 자리였는데요. 네, 박용주 감독님부터 기자님들께 간단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민 덕희 연출한 감독 박영주입니다. 이렇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좋은 얘기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덕희에서 보이스 총책 역할을 맡은 이무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민덕희에서 박형사 역을 맡은 박병헌입니다. 너무 처음 이렇게 인사드리는데 참 긴장도 되고 그래서 하여튼 잘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민덕희에서 재민 역할을 맡은 배우 공매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시민 덕희에서 덕희 역을 맡은 라미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덕희의 친구 복림 역을 맡은 염혜란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시민덕희에서 숙자 역을 맡은 추진역 갑 장윤주입니다.
네, 저는 덕희 언니의 친구, 복림 언니의 동생 역을 맡은 예림 안은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배우분들도 여기 이 자리에서 기자님들과 같이 영화를 같이 관람했는데요. 네, 배우들께 모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영화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고 들었는데요. 영화를 오늘 처음 기자님들께 보여드린 소감, 그리고 본인도 본 소감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안은진 배우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어떻게 보셨는지 재밌게 봐주셨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마음 가지고 저희도 옆에 극장에서 봤는데요. 잘 부탁드리고요. 재밌고 좋은 기사 많이 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사실 한 달 전에 저희가 먼저 시사를 했어요. 이제 영화를 좀 전에 찍었었어가지고 그래서 시사를 했을 때와 또 오늘 극장에서 보니까 너무 재밌던데요? 정말 그냥 이게 사운드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사운드의 차이라고만 그 감독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래서 극장에서 영화를 봐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정말 저는 거짓말을 잘 못해요. 되게 순수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영화 너무 재밌어요. 재밌고, 잘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그 이상이어서, 많은 분들의 공감과 또 위로와 또 어떤 스트레스 해소까지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네, 시민덕희, 아주 탄탄하게 완성도 있게 잘 봤습니다. 기자분들도 그렇게 보셨죠?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쁜 글 많이 써주세요. 저도 첫 선을 보이는 자리여서 많이 긴장이 되는데 어떻게 보셨을지 많이 궁금하고요. 오늘 좋은 얘기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민덕희 대본을 읽고, 시나리오를 읽고, 그냥 정말 단숨에 덕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평범하지만 무지 용감하고, 강단 있고, 이 인물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되게 망설임 없이 선택했던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덕희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네. 네, 정말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찍고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선보이게 되었는데 지금 많이 긴장되고 떨리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만큼 아까 옆에서 그런 마음으로 영화를 봤었는데요. 여러분들과 그리고 관객분들이 정말 올해 이제 24년 시작하는데 기분 좋은 마음으로 영화관에 오셔서 정말 통쾌하고 사이다 같은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화를 저도 재밌게 잘 본 것 같습니다. 네. 네, 우선 이렇게 오늘 저희 영화 보러 이렇게 와주신 앞에 계신 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진심으로 드리고요. 아까 얼핏 들었는데 저희 감독님이 이 영화를 이제 시작한 게 오늘까지 한 6년에서 7년 정도 걸리셨다고 했는데 그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준비하셨는데 오늘 드디어 이렇게 여러분들께 선보여서 뭐 감독님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저희 이렇게 촬영하면서 저도 이제 드라마나 영화를 촬영하면서 이렇게 모든 배우들 중에 뭐가 나지 않고 다들 이렇게 착한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는 사람들하고 또 같이 연기를 했던 것도 되게 기억에 남고요. 그만큼 또 그런 친밀감들이 영화에서 잘 드러난 것 같아서 너무 저도 개인적으로 영화를 잘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은 좋은 기사 부탁드리고요. 저희 시민덕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 영화를 극장에선 처음 보는데 아까 장윤조 배우도 얘기했던 것처럼
확실히 다르긴 하네요. 역시 극장에서 영화를 봐야 될 이유를 다시 한번 저도 느낍니다. 예, 그래서 그만큼 많은 분들이 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어떤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기자님들께서 질문이 준비되신 것 같아서 바로 저희 마이크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측 중앙에 계신 기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톱스타뉴스 정은영 기자입니다. 네, 우선 윤주 배우님 말씀대로 영화 정말 재밌게 잘 봤고요. 저는 라미란 배우님, 안은진 배우님, 박영주 감독님께 질문 드릴게요. 라미란 배우님, 덕희가 실제 인물을 모티브로 창조된 캐릭터인데 덕희 연기를 소화하기 위해 중점 둔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하고요. 안은진 배우님은 감초 연기를 톡톡히 해주셨는데 선배 연기자분들과 호흡이 어땠는지 그리고 현장 분위기가 어땠는지 궁금하고요. 박영주 감독님은 첫 상업 영화 연출하신 소감이랑 연출할 때 가장 신경 쓴 지점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덕희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글쎄요, 뭐 가장 중점을 두고 신경을 썼다라기보다는 그냥 정말 덕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통쾌함을 같이 느끼고 싶었어요. 물론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제 상황이 힘들기도 했지만 덕희가 그걸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어떤 용기를 냈는지 그런 걸 생각하면 저도 모르게 마치 친구가 자랑스러운 것처럼 그냥 덕희가 좀 자랑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친구들이 좀 창피하지만 내 친구예요 뭐 이렇게 하는 장면에서 내가 고개를 숙일 수 없겠구나, 더 쳐들고 당당하게 걸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줘서 사실은 그냥 저는 그 안에 있는 인물에게 많이 동화되려고 하는 편인데 그래서 덕희는 더 좀 막 응원해주고 싶은 그런 친구였던 것 같아요. 네, 다음 안은진 배우님. 제가 팀 덕희에 들어갈 때 가장 마지막에 합류를 했거든요. 언니들은 이미 좀 몇 번 만나서 이제 미팅도 하고 좀 친해져 있는 상태에서 제가 막내로 맨 마지막에 합류를 하게 됐는데 처음 만남부터 굉장히 편안하고 어떤지 은진아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은진아 이럴 때가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처음부터 긴장 되게 많이 하고 갔는데 바로 긴장이 풀리면서 굉장히 재밌게 언니들이랑 빠르게 친해진 것 같고 또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개봉이 좀 늦어졌는데 되게 옛날에 찍은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언니들이랑 계속 만남을 가졌어요. 저희 덕희 언니들이랑. 그만큼 지금도 굉장히 돈독한 우애를 자랑하고 있다고 저는 되게 자부하고 있고 그래서 현장에서 그냥 만나기만 하면 에피소드가 생기고 이거 메이킹이 옆에 있는 줄도 모르고 계속 저희끼리 수다 떨다가 슛 들어가면 그때 이제 또 집중해서 연기하고 또 굉장히 재밌게 촬영했던 기억이 많이 나서 그런 게 아까 이제 화면으로 볼 때도 그런 게 너무 많이 이제 친밀한 게 담긴 것 같아서 굉장히 잘 됐다. 되게 뿌듯한 마음이 느껴지고 언니들 앞으로도 막내로 잘 부탁드립니다. 예. 네, 다음 박영주 감독님. 네, 상업 영화 이번이 시민 덕희가 첫 영화인데요. 상업 영화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너무 하고 싶었고 사실 저는 좀 많은 관객분들에게 즐거운 에너지를 주고 많이 웃을 수 있는 그런 영화를 만드는 게 항상 꿈이었기 때문에 그 꿈을 이제 드디어 이룰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또 우리 배우들, 스태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겁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우측 중앙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스타 정지은입니다. 일단 영화 너무 잘 봤고요. 감독님과 이무생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감독님께 정말 인상 깊었던 점은 이 영화를 보기 전에 사실 범죄오락 액션 영화라고만 생각하고 봤는데 초반에 그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어떻게 생존자로 거듭나는지에 대한 연출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좀 많은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출 하시는데 좀 많이 주안점 두신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무생 배우님은 사실 최근 마에스트라로도 약간 활약을 하고 계시고 좀 슈트핏에 대한 얘기도 기사가 많이 되고 있는데 좀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다가 이번에는 또 좀 되게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이번 영화에서. 그래서 그런 모습에 대해서 좀 별명도 이무생 로랑이신 만큼 또 이런 명품 핏을 자랑하시면서 또 다른 매력을 선보이는 그런 뭐 연기에 대해서 좀 집중하신 부분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 질문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받고 싶은 질문이었는데, 사실 이제 보이스피싱 이 실화를 모티브로 한 영화를 하기로 결정하고, 이제 피해자분들이랑 이제 경찰분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이 피해자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바보 같아서 당했다는 어떤 자책감을 많이 느낀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안타까웠고, 그래서 이야기 자체를 피해자가 자존감을 회복해가는 과정,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잘 그려보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덕희의 심리묘사나 이제 다른 주변인들의 심리묘사를 좀 가장 중점으로 생각하면서 그 드라마를 놓치지 않고 이 영화를 잘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일단은 감사하고요. 스투핏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이 역할에 집중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이야기였습니다. 이 시민 덕희가 어떻게 총책을 잡느냐, 그리고 팀 덕희가 어떻게 한마음이 되어서 통쾌한 복수를 하느냐에 저도 너무 큰 감흥을 받아서 이 작품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역할 자체로 놓고 보면은 사실 쉽지 않은 역할인 건 분명한데, 근데 이 좋은 작품에 제가 한 일원이 되어서 이런 역할을 해내서 그런 팀 덕희의 어떤 복수극이 제대로 보여진다면,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어느 정도의 역할로서 잘 모나지 않게 보여진다라면,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감독님과 많은 얘기를 나눴고요. 예. 그래서 저도 오늘 이렇게 영화를 보고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참 통쾌한 복수극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이 작품이 뭐랄까요, 제가 느꼈을 때는 그렇습니다. 예, 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어쨌든 제가 참여한 작품이기 때문에 너무나 얻을 것도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 안에 제가 한 역할을 그래도 했다라는 그런 어떤 것에 대한 만족감이 느껴지고요. 그런 어떤 집중을 한 모습이, 그런 부분들이, 글쎄요, 뭐 역할은 역할일 뿐이잖아요. 예, 뭐 크게 저는 뭐 어떤 역할이 더 화려하고 더 멋지고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냥 거기에 맞는 역할로 존재한다면, 그리고 그 영화가 그래서 잘 된다라면 저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제일 집중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다음 기자님께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측에 계신 기자님. 네, 저 옷생 김보라 기자입니다. 저는 라미란 씨랑 공명 씨에게 질문 드리겠는데요. 먼저 라미란 배우는 그 영화를 보니까 메이크업도 별로 안 하시고 좀 평범한 아이엄마 캐릭터를 위해서 일부러 좀 살도 찌우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캐릭터 좀 어떻게 해석하고 준비하셨는지 궁금하고, 또 공명 씨는 좀 조직원이 제보한다는 시라는 기존의 범죄 추적극에서 좀 차별점이 있는 것 같은데 준비하면서 실존 인물을 얼마나 반영하려고 노력하셨는지 궁금하고, 또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질문합니다.
김보라 기자님. 저 오히려 맞췄다면 지금 그 브라운관에 있는 덕희와 맞추기 위해서 지금 그에 비슷하게 살을 찌웠어요. 너무 괴리감이 들지 않도록. 근데 물론 평범한 모습도 맞고요. 뭐 실제로 뭐 그냥 실패한 거죠. 다이어트에 실패한 거고, 그냥 그게 지극히 평범한 것이라고 우기면서, 네, 그러면서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저 마음은 좀 되게 말리고 싶었어요. 되게 좀 수척하고 그런 모습으로 덕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냥 이 팀원들이 너무 좋다 보니까, 계속 밥을 먹게 되고, 또 같이 시간을 갖게 되고 이러니까 다 너네 때문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팀워크가 더 중요하다. 뭐 뱃살, 등살 좀 보이면 어때? 뭐 우리 옆집 또 마르셨네. 근데 뭐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제 우기면서 사실 했던 것 같고요. 이런 게 신경 쓰이지 않게 연기하자라고 했지만 신경이 쓰였네요. 실패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좀 더 네, 올해 목표가 다이어트니까요. 네, 열심히 해볼게요. 네, 다음 공명 배우님. 네, 재민이 같은 경우에는, 덕희에게 사기를 치지만 또 제보를 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어려웠던 것보다는 중점을 뒀던 거는, 보이스피싱에 대해 이제 전화로 사기를 쳐야 하고 또 전화로 제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감독님이랑 얘기를 나누면서 좀 어떻게 하면 더 잘 사기를 치고, 네. 그렇게 좀 그런 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부분보단 감독님이 또 옆에서 잘 말씀해 해주셔가지고, 재민이가 가해자지만 피해자인 그런 연기를 어떻게 하면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를 중점을 두고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기자님. 네, 좌측에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헤럴드경제 이현정 기자입니다.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감독님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 실화이잖아요. 이제 실화 사건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관심이 끄는데 이 실화를 영화화를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어떻게 좀 그런 계기가 뭐였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실화 바탕에 창작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얼마나 어디에서 좀 허구가 가미됐는지 그 부분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영화를 이 유명 보이스피싱 사건을 모티브로 한 이 영화를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 계기는 이제 주인공인 분과 이제 인터뷰를 하고 이제 피해자들과 이제 경찰분들의 인터뷰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피해자들이 자신의 잘못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그 부분에 좀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이게 영화가 된다면 이야기로서 좀 피해자가 자책감을 극복해가는 과정, 어떻게 보면 성장담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가치 있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화를 해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 실화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사기 피해를 당하신 분이 그 조직원으로부터 제보를 당하고 그리고 총책을 잡는 데 기여를 하신 부분까지가 이제 실화이고 나머지 다른 뭐 캐릭터나 다른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극적 재미와 이제 여러 가지 장치들을 위해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재미있게 구성된 부분들이 많고요. 네, 그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기자님. 네.
네, 저 국민일보 임세정 기자입니다. 영화 재밌게 잘 봤고요. 저는 감독님과 이무생 배우께 한 질문 드릴게요. 감독님께는 그 시민이 보이스피싱 총책을 잡는다는 게 사실 영화 같은 실화인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영화의 캐스팅도 되게 영화 같은 것 같아요. 되게 드림팀을 잘 꾸리신 것 같은데 이런 캐스팅 좀 어떻게 하셨는지 과정이 궁금하고 또 함께 작업하신 소감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무생 배우는 이제 여러 작품에서 좋은 연기를 잘 보고 있는데 나쁜 놈 연기까지 너무 잘해버리셔서 이 범죄자 중에서도 이피싱 총책은 사실 접하기도 어렵고 참고할 만한 레퍼런스가 없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거든요. 좀 어떻게 연기 준비하셨는지 어떻게 인물을 표현하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인복이 많아요. 사실 인복이 많아서 이렇게 캐스팅이 또 이렇게 같이 작업할 수 있었다는 게 사실 저도 너무 영광이고요. 우리 미란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나리오를 맨 처음 구상할 때부터 미란 선배님을 떠올렸었어요. 떠올리고 시나리오 작업을 했었는데 정말로 이렇게 선배님이 덕키를 해주시게 돼서 너무 저도 놀랐을 정도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혜란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원래 되게 팬이었어요. 원래 제가 I Can Speak라는 영화를 극장에서 봤었는데 그때 혜란 선배님이 극장 가득 이렇게 얼굴이 나오셔서 서운하다고 말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때 관객으로서 마음이 움직이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우 중에서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배우가 이렇게 많을까? 막 이렇게 정말 너무 멋있는 배우다라는 생각에서 꼭 작업을 하고 싶었는데 함께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우리 윤주 선배님이나 은진 씨 같은 경우에도 사실 너무 본체가 너무 사랑스럽고 좀 약간 귀여운 캐릭터예요. 너무 사람 자체가 좀 너무 매력이 있고 저는 무엇보다 좀 이렇게 긍정적인 에너지 있잖아요. 배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게 너무 좋아서 같이 작업을 꼭 하고 싶었는데 함께 하게 됐고 또 우리 공명 배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데뷔작을 극장에서 얼음각이라는 데뷔작을 봤었는데 그때부터 되게 깨끗한 얼굴의 연기 그리고 연기도 되게 깨끗하게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여러 가지 색깔을 좀 입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배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같이 작업하면서 정말 다양한 얼굴들을 발견했고요. 그리고 이제 병은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되게 또 팬이어가지고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또 그때 좀 작품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스케줄이 좀 안 됐었어요. 그때 제가 많이 졸랐어요. 회사에 아니 병은 선배님 제발 좀 해달라. 우리 박 형사는 병은 선배님이 있어야 된다 하면서 좀 졸라서 좀 캐스팅이 돼서 같이 작업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우리 무생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총책 역할이 너무너무 고민이었거든요.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짧게 나와도 뭔가 카리스마 있고 아우라가 필요한데 이런 역할을 누가 도대체 할 수 있을까 막 이렇게 고민을 한참 할 때 그때 제가 또 봄밤이라는 드라마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 거기서 무생 선배님이 나쁜 역할로 나왔었거든요. 와이퍼를 때리고 막 그랬었나? 되게 나쁜 역할이었는데 그때 선배님이 분노에 차서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손을 파르르 막 떠시는 걸 보고 어머 저런 나쁜 새끼가 하면서 이게 현실로 이렇게 욕이 나오는 걸 보고 이분이랑 작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실제로 너무 이렇게 만나고 싶다 해서 만났는데 그 선배님 자체는 너무 젠틀하시고 다정하신데 그 카리스마, 아우라라고 하잖아요. 그 배우가 가지고 있는 아우라 같은 게 너무 좋아서 우리 미란 선배님이랑 대결을 이렇게 붙여놨을 때 너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같이 작업을 하게 됐네요. 다 제 복입니다. 감독님 감사합니다. 일단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까도 뭐 비슷한 얘기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총책이 너무 힘이 없으면 이 나중에 통쾌한 어떤 복수를 할 때 과연 어떤 추진력이 생길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고
또 감독님과 그런 부분에 어떤 조율이 있었고요. 예. 다행히도 감독님이 많이 얘기를 해주셔서, 그리고 또 많이 얘기해 주시기도 하고, 아까 말씀해 주신 어떤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 어떤 레퍼런스 영상이나 뭐 이런 자료들을 이 제작진 여러분들께서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많은 참고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가장 중요했던 거는 어쨌든 마지막 장면에서 우리 라미란 선배님과의 어떤 무엇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 글쎄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잘 짜여진 어떤 각본처럼, 그리고 뭐랄까요, 그렇게 튀지 않게 잘 마무리가 됐다라는 측면에서, 너무 세기만 한 총책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 분에 못 이기는 어떤 총책이기도 한데, 그것들이 잘, 뭐랄까요, 시너지가 났었던 것 같아요. 이 라미란 누나와 함께 하면서. 그래서 저는 글쎄요, 이거 스포가 되면 안 되니까, 그죠? 예,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기자님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 서울 함상범 기자입니다. 박병은 여매란 장윤주 배우님께 질문 드릴게요. 박병은 배우님 바쁘신 와중에 이제 촬영을 하셨는데, 지능팀 경찰인데도 좀 지능이 떨어지는 느낌이 되게 많이 느껴졌습니다. 무능한 경찰을 좀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접근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여매란 배우님은 이제 중국어 연기가 되게 분량이 상당히 많은 편이었는데, 외국어 연기 쉽지 않다고 막 다들 그러시는데, 좀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궁금하고, 장윤주 배우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억텐이더라고요. 되게 억텐이 일관성 있게 이렇게 계속 나와가지고 좀 눈에 잘 들어왔던 것 같은데, 좀 지치셨을 것 같기도 하고, 연기하시는 내내 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저는 무능한 형사나 무책임한 형사로 시작한 게 아니었고, 저랑 친한 지인이 진짜 지금도 현 업부로 형사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소주 한 잔 먹고 이렇게 만남을 가끔 가졌는데, 만나기도 되게 힘들더라고요. 저도 그때 스케줄이 바빴는데도 그 형사 친구를 만나는 게 너무나 시간이 없고, 너무나 많은 업무량과 너무나 항상 피곤해 있고,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이제 가끔 소주 한 잔 먹으면서, 그리고 그 동료 후배나 같은 형사분들도 같이 오는데, 와, 업무량이나 이런 스트레스가 진짜 어마어마하구나, 그걸 거기서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박 형사라는 역을 할 때, 아마 거기서도 이제 나오긴 하는데, 항상 믹스 커피를 하루에 8잔, 10잔씩 먹고, 며칠 동안 집에도 못 들어가고, 그리고 아주 큰 100억이 넘는 큰 사건이 터지면서 한 수십 명의 이제 피해자들이 또 몰려오는 상황이었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확실한 물증이나 증거 없이 또 그쪽으로 또 수사를 하면 또 다른 또 큰 사건을 놓칠 수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저는 많이 생각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전형적이지 않은 형사로 가려고 했던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사라면 누구나 막 안에 권총을 차고 멋있게 싸움도 잘하고 모든 일에 바로 달려가서 해결을 해줄 것 같지만, 사실 현실에서는 또 많은 또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현실적이고 진짜로 리얼한 지금 우리 일을 처리하는 형사분들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또 형사 친구를 만나면서 그런 것들 되게 많이 느꼈고, 그런 것들을 좀 투영하려고 이 캐릭터에서 우리가 늘 보지 못했던 다른 어떤 그런 형사를 한번 그려보고 싶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또 감독님도 너무 많이 호응을 해주셔서 감사했고, 저 나름으로는 되게 또 다른 형사를 한번 그린 것 같아서 되게 뿌듯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중국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할 말을 해야겠다 했는데, 얼마 전에 노량을 보고서 닥치고 있어라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노량에서 제가 한 중국어는 정말 100분의 1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 말이 쏙 들어갔고요. 근데 이제 하면서 이제 저는 나름대로 조금 힘들었는데, 이제 가장 힘든 게, 이게 사실 영화를 찍으면서 티키타카를 하면서 뭔가 즉흥적으로 나오는 어떤 대사들을
벙어리처럼 못하고 못하고 그 부분이 너무 답답해서 사실은 이제 미리 다 준비하는 애드립들이 많은 거예요. 중국어도 그렇고 연변 사투리도 그렇고 미리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애드립을 다 생각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조금 힘들었고요. 근데도 지금 보니까 너무 아쉬움들이 커서 오늘 오시는 중국어 선생님한테 너무 좀 민망할 것 같고 앞으로는 제가 또 더 발전되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사실 저는 TMI지만 갑상선 저하증이 있어요. 호르몬이 없는 여자예요. 그래서 갑상선 저하증으로 지금 약을 복용한 지 15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주치의가 항상 얘기하세요. 윤주 씨, TV에 나오실 때 그렇게 에너지 쓰시면 안 됩니다. 그 텐션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라고 저를 항상 이렇게 나무라 하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영화에서 숙자라는 캐릭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그 시나리오 상에서 그냥 뭐 정말 아까 제가 추진력 갑이라고 했듯이 좀 되게 직진하고, 그리고 제가 나옴으로 해서 잠깐이지만 또 환기 제대로 하고 계속 그런 마인드로 정말 열심히 연기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되게 호르몬이 없는 사람이에요, 기자님. 그래서 그렇게 좋게 봐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제가 사실 이번 영화가 3번째 영화예요. 모르셨죠? 3번째 영화예요. 베테랑과 세자매 그리고 시민덕희가 3번째 영화인데, 제가 영화가 끝나고 나서 화장실을 급하게 갔는데 어떤 그 영화를 보신 VIP 이제 관객분이 저한테, 아니, 영화 보는 눈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작품 선택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러고 가시는데, 눈물 날 뻔했어요. 정말 그렇게 많은 사랑을 또 받기를, 네,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기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저 파이낸셜 투데이 김영재 기자라고 합니다. 저 박병은 씨, 출연진 이렇게 질문 하나 드리고요. 장윤주 씨께도 질문 하나 드릴게요. 박병은 씨가 연기한 박형사,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는데 약간 이 영화 좀 웃음 뺄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막중한 인물을 맡으셨는데 현장에서 박병은 씨 때문에 좀 웃음이 많이 터졌을 것 같습니다. 박병은 씨랑 같이 연기하신 분들 중에서 혹시 박병은 씨의 어떤 배우였는지, 같이 연기하면서 혹시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박병은 배우께도 좀 연기하신 소감, 뭔가 그런 웃음 쪽에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윤주 씨는 방금 이제 베테랑 얘기가 나왔는데, 팀을 이뤄서 범죄를 소탕한다는 점에서 좀 베테랑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좀 그때랑 비교하면 영화를 보면서 뭔가 장윤주 씨가 나오네가 아니라 이번엔 딱 그 배역으로 보였습니다. 이번에 그때랑 비교해서 좀 배우로서 더 자연스러워진 지점이 뭐였는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박병은 배우님부터 답변하겠습니다. 네, 뭐 웃음벨이라고 또 호칭해 주시면 표현이 너무 감사했고요. 우선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라는 것도 나오고 보이스피싱이 유쾌한 일은 아닌데 그 상황에서 조금 릴렉스하고 또 재밌는 부분의 역할을 한다면 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막 일부러 웃기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런 웃음의 포인트가 뭐였냐면 정말 일반적인 그런 형사라는 직업을 가진 평범한 사람이 그런 일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더 자연스럽게 활동을 할 거냐, 아니면 우리가 의뢰 봐왔던 형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탈피하자라고 저는 들어갔는데, 그런 것들이 저는 아마 웃음 포인트로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그걸 일부러 막 재미있게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 친구인 형사도 삼겹살을 먹다가 전화가 오는데 깜짝 놀라면 와이프한테 전화가 와서 깜짝 놀라는 모습들을 봤을 때 그는 되게 진지한데 제가 볼 땐 되게 귀엽고 웃기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와, 형사라는 사람은 되게 무서울 것 같고 범죄자와 맞설 것 같고 뭔가 힘도 쓸 것 같고 총도 쏠 것 같은데 그냥 우리 평범한 동네 아저씨일 수 있겠구나, 그냥 가족을 가진 가장일 수 있겠구나, 그런 것에서 출발한 것이
아마 그런 자연스러운 연기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좀 재밌는 포인트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미란 배우님. 네. 제가 만나본 박형사는 박병은 배우가 아니라 박형사는 그 웃음벨이 아니라 고장난 벨 같았어요. 아무리 눌러도 벨이 울리지 않는 고장난 벨처럼 정말 너무너무 답답했고요. 정말 나중엔 얄밉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박형사의 사과를 받을 때도 웃으면서 하긴 했지만 정말 재민이 처음에 제보 전화할 때처럼 쌍욕이 나올 뻔했습니다. 저는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한 번도 박병은 배우님이 대사를 똑같이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 선배님이 늘 어떤 선배님, 연기하시는 선배님이 말씀하시길 대사는 애드립처럼 하고 애드립은 대사처럼 하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계셨는데 바로 어떤 정답 같은 느낌이었어요. 항상 어떤 정해진 내 인물의 대사가 아니라 그냥 인물이 가진 그냥 말을 하는 배우로서 존재하고 있어서 매 테이크마다 다르고 말랑말랑하게 받아주시고 그래서 정말 이번에 아주 배우로서 훌륭한 배우님이신 것 같아요. 네. 시시. 근데 그냥 제가 또 얘기를 하자면 근데 항상 현장에서 생선 얘기만 하세요. 어부예요, 어부. 거의 약간 베드로급이에요, 베드로. 그래서 정말 너무 사랑하세요, 낚시를. 그래서 현장에서 정말 또 되게 저희들하고 있을 때는 즐겁게 또 분위기를 항상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되게 편하게 함께 작업할 수 있었고 그리고 기자님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그러니까 그 베테랑 이후에 세자매까지 한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연기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6년 했어요. 저하증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딱 마음이 서기까지 사실 잘 움직이지 않는데 그리고 세자매라는 작품을 하고 끝나자마자 이 시민덕기가 들어왔는데 예전에 저였으면 또 할까 말까 고민했을 텐데 이제 한번 해보자. 연기 한번 해보자. 라고 되게 편하게 정말 숙자처럼 직진하면서 했던 작품이었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어느덧 시간이 후루룩 가고 있는데요. 이제 2개 질문만 받고 바로 저희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계신 기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저 한류타임즈 조정원이라고 합니다. 일단 영화 너무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재미있게 잘 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메란 배우나 장윤주 배우나 안은진 배우가 옆에서 좀 공기청정기 같이 이 환기 역할을 되게 잘 해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자칫하면 좀 코미디가 과해지면 그 어색하게 느껴지거나 아니면 흐름이 끊길 수도 있는데 그 세 배우분들은 좀 그 톤 조절이나 연기에 있어서 어떤 정도를 유지하려고 이렇게 고민하셨는지 혹은 또 세 분이서 이제 주로 물론 남인한 배우까지 네 분이서 같이 붙어 있었지만 좀 어떻게 연기하자 하고 아이디어를 내거나 따로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대표로 한 분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제가 얘기할게요. 아니, 사실 미란 언니나 혜란 언니는 저희가 걱정 안 했어요. 워낙 다들 베테랑이시고, 그리고 잘 준비하셔서 또 하시는 분들이고, 근데 저희가 이제 은진이도 이 시민덕기가 첫 영화였고, 저도 되게 정말, 신인의 마음으로 또 연기를 하기 때문에, 그냥 은진이랑 둘이 저희가 이제 현장 들어가기 전에 은진이의 그 자취방에 제가 갔었어요. 가서 둘이 한번 리딩을 그냥 한번 쭉 읽어갔어요. 근데 그런 되게 작은 어떤 시간과 노력들이 저는 분명히 현장에서 되게 좋은 호흡으로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네, 맞아요. 제가 윤주 분리증이 있는데
윤주 언니가 없으면 분리불안증이 있어서 맨날 현장에서도 이렇게 여기를 꼭 연결하고 있거든요. 영화 볼 때도 언니랑 이렇게 없으면 좀 불안할 정도로. 그리고 미란 언니랑 혜란 언니도 다 같이 없으면 저희 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늘 같이 만나고 또 그냥 사적인 이야기 많이 나누면서 좀 더 재밌게 같이 촬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되게 티키타카가 잘 나온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저희 넷이 모이면은 꼭 윤주 언니가 안 오거나 집에 일찍 가거나 최근에도 나는 집에 가겠다 해서 모임이 파토한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서운한 마음이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언니한테 이렇게 이런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다음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기자님. IMBC의 이호영이고요. 질문 두 가지 드릴게요. 안은진 배우께서는 역할에 맞는 스타일링 때문에 비주얼은 조금 내려놓으신 느낌이었어가지고 망가지는 열연에 대한 부담 없으셨는지 말씀 주시고요. 두 번째로 감독님하고 라미란 배우께서는 영화 관전 포인트 좀 찝어가지고 길라잡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컨셉을 잡고 의상을 입어보고 헤어 메이크업을 해보는 자리였는데 딱 에리미가 계속 쓰고 나오는 안경이 너무 탐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에리미의 역할이 또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더 재밌고 또 톡톡 튀는 역할로 보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때는 굉장히 열심히 이것도 해볼까? 좀 더 망가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영화를 볼 때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치만 그런 모습도 이제 에림이라는 캐릭터를 예쁘게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 또 저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재밌게 촬영을 했던 기억이 나서 저는 참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감독님 부탁드릴게요. 길라잡이. 네, 일단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아무래도 덕희라는 캐릭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평범한 시민이 어떻게 총책을 잡을 수 있었을지, 그래서 그게 덕희라는 캐릭터의 힘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서 덕희 캐릭터를 좀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 배우들이 다 연기를 너무 잘하고 특히 케미가 너무 좋아요. 티키타카도 너무 좋고 다들 캐릭터들이 확고하고 연기를 너무 잘하셔서 그 부분들을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보이스피싱 범죄를 소재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소홀히 다루지 않고 어떻게 하면 보이스피싱을 피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도 영화를 보시면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독님이 너무 잘 요약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쓸데없는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극장에 여러분들이 오실 이유에 대해서 이무생 로랑을 보러 오세요. 그리고 우리 최고의 연인 길채를 보러 오시고 우리 마스크 거기까지 가면 안 될까요? 우리 명희 얼굴 보러 와주시고 우리 박 형사의 찌질함을 보러 와주시고 우리 호르몬이 없는 여자 윤주 보러 와주시고 그리고 살을 빼지 못한 미란이를 보러 덕희를 보러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